인공지능과 자유의지. 인공지능에 대해 사람들의 생각을 들어보면 불안감이 큽니다. 이번 연재 기사를 통해 인공지능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인간 자신에 대한 자각을 통해 이러한 불안감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드리고자 합니다. 연재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공지능은 인류에게 위협인가 도구인가? 2. 인공지능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3. 인공지능은 스스로 진화할 수 있는가? 4.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체할 수 있는가? 5. 왜 태어났는가를 알아야 한다. 위의 순서는 변경될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주제로 인공지능은 인류에게 위협인가 도구인가를 생각하면 이번 글에서는 결론을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인공지능이 인류를 파괴하려고 한다는 내용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인공지능을 찬성하는 입장에 있는 석학 중에는 인공지능이 인류를 대체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카네기 멜론 대학의 앤드루 무어 교수는 인류의 문화유산을 인공지능이 보존해 준다면 그게 왜 나쁘냐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왜 인공지능이 그 입장에서 인류를 파괴하겠다고 할까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인공지능은 감정이 없는 존재입니다. 만약 인간에게 감정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사이코패스가 됩니다. 사이코패스는 연민, 동정, 자비 등의 감정이 거의 작용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영상을 보여줘도 일반인과 다르게 감정의 동요가 없습니다. 인공지능은 아주 객관적으로 인류를 바라봅니다. 사이코패스처럼 말입니다. 인공지능에게 인류는 지구의 환경을 파괴하고 전쟁을 일으킨 존재들이며 각종 범죄를 일으키는 존재들입니다. 인공지능은 인류에게서 사랑이라는 감정을 빼고 보기 때문에 지구는 존재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은 인류를 파괴하는 게 맞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그래도 뭔가 인류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많은 시뮬레이션과 민간 정보기관들의 연구 결과에서 강한 인공지능의 공통적인 결론은 인류 멸망이었습니다. 여기서 강한 인공지능이란 이미지 인식과 같이 한 가지만 잘하는 인공지능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일을 모두 할 수 있는 범용적인 목적의 인공지능을 말합니다. 이번 첫 번째 연재 글에서 이렇게만 결론을 내리고 마치면 안 되겠죠?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래된 건축물이 있는데 1층에서만 살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홍수가 나서 1층이 잠겨오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점점 차오르자 어쩔 수 없이 2층으로 올라가게 되었는데 그전에는 2층 문이 천정에 달려 있어서 올라갈 수 없었지만 물이 차올랐기 때문에 천정에 달린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입니까? 2층에는 1층에 있던 물건들과 차원이 다른 진귀한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홍수가 나서 어쩔 수 없이 올라왔는데 더 값진 것들을 발견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비유를 풀어보겠습니다. 인공지능이라는 물이 밀고 올라옵니다. 가만히 있으면 빠져 죽게 생겼습니다. 이제 인간은 스스로 차원을 높여서 자신의 가치를 제대로 발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인공지능의 빠른 연산 능력과 방대한 저장 능력을 인간의 뇌와 비교합니다. 그러나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왜 인공지능과 인간의 뇌만 비교하려고 할까요? 거기서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인간에게 뇌만 있습니까? 인공지능과 경쟁할 때 연산 속도와 기억 능력만 가지고 경쟁을 해야 할까요? 인간의 주먹과 망치를 비교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비교 대상이 잘못된 것입니다. 인공지능은 도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인공지능을 한낱 도구로 전락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인간 자신의 가치를 제대로 알아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연재 글에서 완전한 답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